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윤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7회차 전산 세무 2급 실무시험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기 전에 회사 이름 체크해 주시고요. 회계 기간은 2024년도입니다. 자, 문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옥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6억 원을 6개월 내에 상환하는 조건에 차입하기로 약정하여 자, 6개월 내에 차입을 했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으로 분개를 해주셔야겠죠. 1년 이내면 단기 차입금. 자, 선이자 1,5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이자를 미리 지급했다라는 뜻이고요. 이자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죠. 1,500.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으로 분개해 주시고 거래처 주 대명으로 넣어 주시고 자, 그럼 6억 원에다가 이자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5억 8,500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분개해 주시고 프로그램 바로 등록할게요. 회계관리 탭에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날짜는 1월 5일이고요. 저는 대변부터 넣을게요. 대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 대명으로 걸어주시고 6억 원. 자, 차변에는 선이자,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1,500. 자,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단기 차입금부터 적어주시면 보통예금이 5억 8,500이다 라고 대처 차익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계산기 이용하지 않고도 바로 입력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자, 유상증자는 대가를 받고 자본금을 증가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발행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 주당 6,000원이고요. 액면가액은 5,000원에 만주를 발행했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단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확인하고 회계 처리할 것. 자, 주식 발행했습니다.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적어 주셔야 되고요.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적어 주시는 게 원칙이죠. 자, 그래서 액면가액 5,000원 곱하기 만주 해주시면 5천만 원이고요. 자, 5천만 원짜리 주식을 발행을 했고 그 대가는 얼마 받았어요? 6,000원이죠. 만주 곱하기 6,000원 해주시면 6천만 원입니다. 자, 그럼 1,000만 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적어 주셔야 되는데 반대 계정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면 먼저 제거해 주셔야겠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회계 프로그램 열어 주시고요. 저는 재무 상태표 들어가겠습니다. 합계 잔액 시선표 들어가셔도 무방해요. 자, 재무 상태표 들어와 주시고 자, 4월 20일이기 때문에 5월 달로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4월로 검색하셔도 뭐 무방해요.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쪽에 있겠죠. 자, 지금 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300. 자, 그럼 이 300만 원부터 제거해 주시고 그럼 나머지 700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액면 금액으로 자본금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반대 계정이 있다면 먼저 제거 처리해주고 남은 잔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4월 20일 차변의 보통예금 6천만 원. 자, 그 다음 대변의 자본금 5천. 자, 또 대변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00. 나머지는 주식 발행 초과금 700. 그 다음 3번 볼게요. 전기의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1,100만 원 부가세 포함이고요. 자, 그럼 100만 원은 부가세였다라는 뜻이죠. 보통예금으로 회수했대요. 단 당시 대손 요건을 충족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대요. 자, 그럼 일단은 보통예금에 1,100만 원을
받았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취소 처리해 주셔야겠죠. 대손 충당금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100만 원은 대손세익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회수했을 때에는 다시 부가세를 납부해 주셔야 돼요. 자, 따라서 부가세 예수금으로 분개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참고로 대손세익 공제를 받지 않았다, 혹은 대손세익 공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차변에 보통예금 1,100만 원 적어주시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1,100만 원을 다 넣어주셔야 돼요. 자, 따라서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부가세 예수금으로 잡아주시고 부가세 납부할 때 내가 거래처로부터 받았던 100만 원을 같이 납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들어갈게요. 7월 17일. 자, 차변의 보통예금 1,100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자, 이때 참고를 잘 봐주셔야겠죠? 외상매출금 109번 선택해 주시고 1,000만 원. 나머지는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손세익 공제를 받았다, 혹은 받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잘 구분해서 분개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4번. 정기예금 1억 원을 중도 해지했고요. 다음과 같은 내역서를 받고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이자는 이자 수익 계정으로 계상하고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를 하래요. 자, 확인증을 보시면 원금은 1억 원이고요. 해지할 때 이자는 30만 원이고요. 자, 이자는 이자 수익이겠죠? 원금은 정기예금. 이자는 이자 수익. 자, 그 다음에 이자 30만 원 받을 때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을 뗍니다. 자, 이자 수익은 저희 입장에서는 법인세, 그죠? 세금을 납부해줘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 25만 3,800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개 합친 금액 46,200원은 저희가 세금을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선납 세금으로 분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문에 보시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해라, 선납 세금은 자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지금 24년이죠. 그죠? 자, 24년도 법인세는 25년도에 납부를 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언제 납부하고 있어요? 24년도에 납부를 했죠. 그죠? 원천 징수를 했죠. 따라서 선납 세금으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개해 볼게요. 자, 일단 정기예금 해지했죠. 정기예금 1억 원.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30만 원. 그 다음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고요. 차감지 금액 보시면 되겠네요. 적어주시고, 자, 세금 합계 46,200원은 세금을 납부했다, 선납 세금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입력할게요. 날짜 바꿔주시고요. 8월 1일. 차변의 보통예금 100-253-800. 자, 그 다음에 또 차변에는 선납 세금 46,200원. 대변에 정기예금 1억 원이었죠. 그 다음에 대변의 이자 수익은 30만 원. 다음 5번. 자, 지금 2기 예정 부가세 고지금액을 가산세 포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자, 부가세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고요. 차액은 잡손실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지금 계정 과목을 다 알려주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부가가치세, 부가세 예수금으로 95만 원 잡아주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잡손실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금액 합쳐서 97만 8,5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를 했대요. 자, 바로 등록할게요. 11월 1일. 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납부할 거기 때문에 부채 감소 시켜주시면 되죠. 95만 원. 그 다음 차변에 잡손실 28,500원.
두 개 합쳐서 보통예금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97만 8,500원. 자, 다음 문제 2번. 문제 2번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 첫 번째 증빙, 세금 계산서인지 신용카드인지 현금 영수증인지 잘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부가세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셔야겠죠. 자, 부가세 10% 있다 그러면 과세, 0%다 그러면 영세, 아예 없다 그러면 면세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매입인지 매출인지까지도 잘 봐주셔야겠죠. 자, 바로 1번 보겠습니다. 제조 부문이 사용하는 시설 장치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을 하고요. 수선비 33만원, 전액을 국민카드로 결제하고 매출 전표를 수취했다. 부채 계정은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하단에 보시면 카드는 국민카드고요. 부가세가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매입과가 57번 카드 과세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증빙은 카드고요. 부가세는 10% 있기 때문에 과세, 과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자, 날짜는 1월 4일입니다. 1월 4일. 유형은 매입, 카과 57번. 품목은 간단하게 적으시면 돼요. 수선비라고 적을게요. 공급가액, 부가세. 자, 참고로 카과 입력을 하실 때 공급가액에다가 전액 33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나눠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코드는 거래처 적어 주셔야 되고요. 자, 거래처는 카드 회사가 아니죠. 가맹점을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시설 수리 전문.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에다가 국민카드. 분계는 4번 카드.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미지급금에 국민카드가 걸려있죠. 자, 그 다음에 차별 원재료 대신에 수선비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제조 원가 쪽으로 넣어주셔야겠죠. 그죠? 자, 제조 부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500번대 수선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생산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플라스틱 사출기, 기계장치를 중국으로부터 인천 세관을 통하여 수입하고 수입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대요. 자, 그럼 일단은 55번 수입이다라는 거 먼저 체크해 주시고,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회계 처리만 입력을 하래요. 자, 증빙 보시면은 인천 세관으로 잡혀 있죠. 그 다음에 부가세는 424만 원. 자, 그럼 입력할게요. 날짜 2월 3일. 유형은 55번 수입. 품목은 기계 장치라고 적을게요. 자,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증빙보고 넣어주시고요. 4,240.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입력하실 때 증빙에 인천 세관이라고 적혀 있죠. 자, 증빙은 인천 세관에서 발급했기 때문에 세관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래처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자 1번 여체크, 분계는 혼합. 자, 그러면 알아서 부가세 대급금에 대해서만 분계가 들어와 있죠. 그 다음 대변에는 보통예금. 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입 입력하실 때 두 가지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거래처 체크 잘 해주시고 부가세 회계 처리만 해주시고. 자, 3번.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하한을 주문하고요.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자, 계산서다 세금이라는 글자가 어때요? 빠져있죠. 하단에 보시면 공급 가액만 있습니다. 부가세가 없다. 따라서 면세다라는 뜻이죠. 자, 계산서는 면세일 때 발행을 하는 서류입니다. 저희가 매입했기 때문에 매입 면세 쪽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에 화환을 주문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거래처를 위해서 주문했다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의 증빙을 보시면 외상했다라고 적혀 있죠. 미지급금으로 걸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입력할게요. 날짜는 2월 15일, 유형은 매입, 53번 면세, 품목은 화환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 공급가액은 10만원이죠. 10만원. 부가세는 없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풍성하원. 전자의 1번 여체크, 분계는 혼합. 자, 지금 차변에 원재료 들어갔죠.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영업부서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800번대로 잡아줍니다. 자,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이 2024년도부터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어요. 자, 넣어주시고 대변에 미지급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 특히 어떻게 틀리시냐면 거래처만 보시고 불공으로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불공은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면세일 때는 부가세 자체가 없죠. 따라서 면세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불공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받고 거래처와 관련이 있거나 사업과 무관하거나 공제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54번 불공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계산서는 무조건 면세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 불공으로 입력하셔서 많이 틀리니까요.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4번 화물용 트럭. 자, 이배달 시에게 매각하고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 자, 그럼 일단은 저희가 발급했기 때문에 매출과세, 즉 11번 과세로 잡아주셔야겠죠. 자, 매각 대금은 2월 15일에 선수금으로 180만 원을 받았고, 잔액은 2월 18일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대요. 2월 18일에 회계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분계가 조금 복잡하죠. 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복으로 연습을 하셔서 꼭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이배달 씨에게 비사업자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로 들어가 있죠. 자, 공급가액, 부가세,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분계는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한번 수기로 써보고요. 그 다음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대변에 차량 운반구를 매각했죠. 차량 운반구 적어주시고, 자, 여기에는 취득 가액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1,800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자동으로 분계가 될 겁니다. 자, 부가세는 105만 원이죠. 105만 원.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를 처분했다면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600이었죠. 자, 그럼 지금 현재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요? 2개 빼주시면 되죠. 1,800만 원에 구입했다가 감가된 게 600이다. 그럼 1,20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수금 부채 감소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선수금은 지금 180만 원을 받았다라는 게 적혀 있죠. 그럼 2월 18일에 여기에는 선수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부채 감소 시켜주고 180. 자, 그럼 1,555만 원 중에 180은 저희가 선수금으로 미리 받았고요. 나머지 차액을 보통 예금으로 입금 받았대요. 자, 계산할게요. 1,155만 원 빼기 180. 975만 원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겠네요. 975만 원.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지 이익인지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처분 금액에다가 장부 금액을 빼주시고 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지 손실인지 나오겠죠. 자, 지금 처분 금액은 1,050만 원입니다. 1,050만 원. 그죠? 그 다음 장부 금액은 차량 운반구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면 1,200이에요.
자, 그럼 처분 금액보다 장부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손실이구나 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 1,050만 원 빼기 1,200 150만 원 손해봤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150이다. 차변에다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자, 그런데 항상 순서를 잘 체크를 하셔서 넣어주시면 돼요. 일단 차량 운반구 고쳐주고 감가상각 누계 차량 운반구랑 세트니까 정리해주고 돈 받은 거 적어주시고 자, 이렇게까지 적어주시면 프로그램에 대차 차익이 뜰 겁니다. 대차 차익이 음수로 떴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메꿔주시고 대차 차익이 플러스다 그러면 대변 쪽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처분 금액을 1,050으로 잡았죠. 왜 합계 금액이 아니냐라고 간혹 가다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부가세는 대가로 받은 게 아니죠. 자,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부가세를 납부할 때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분하고 손실인지 이익인지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같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얘는 세금 명목으로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처분 손실, 처분 이익 계산할 때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볼게요. 날짜 2월 18일로 바꿔주시고 11번 과세. 자, 차량 운반구 매각이라고 적을게요. 공급가액 적어주시고 부가세. 자, 그 다음에 거래처 2배달이었죠? 전자 1번 여체크, 분계는 혼합. 자, 그럼 대변은 자동으로 뜰 텐데 제품 매출을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는 겁니다. 취득가액 1,800으로 바꾸고 자, 그 다음 이제 차변으로 바꾸신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때 주의하실 점은 참고에 차량 운반구가 적혀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 즉 209번 선택을 해주시고 600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선수금 저희가 미리 받은 180만 원 정리, 부채 감소.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을 받았고요. 975만 원. 자, 여기까지 분계를 해주시면 대차 차액에 마이너스 150이 뜨죠. 그럼 우리가 손해봤다라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차변 쪽에 15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처음에 알려드리면 약간 멘붕이 오는데 연습하시면 돼요. 이건 연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순서, 이 순서 잘 지켜서 분계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참고로 선수금과 보통예금, 저희가 대가로 받은 이 돈들은 상단의 공급가액과 부가세 두 가지 합친 금액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다음 5번 볼게요. 자,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양주 산업의 견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와 동시에 자, 일단 증빙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라는 거고요.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죠. 매입과세, 51번 과세. 자, 동시에 해당 금액은 전액 약소거음을 발행해서 완료했다. 자, 어음만 보시고 받으러 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자, 제품 매출 또는 상품 매출 또는 뭐 상품 매입, 원재료 매입과 관련이 없을 때에는 미지급금, 미수금으로 분계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요. 계정 과목은 건물로 계상하라고 합니다. 자, 합계 금액 봐주시면 되고요. 부가세는 별도죠. 자, 부가세 별도라는 것도 잘 체크해 주셔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하단의 글자를 보시면은 자, 지금 뭐 감정 평가액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라라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은 건물로 처리해라라는 거죠. 근데 이미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없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죠? 자산으로 처리해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또 프로그램 3월 7일 유형은 51번 과세 뭐라고 적을까요? 건물이라고 적을게요. 자, 공급가액은 1억 1천, 부가세 별도였죠. 양주산업
전자의 1번 여체크 분계는 혼합. 자, 차변의 건물로 분계를 해주시고요. 대변에는 어음 발행했다. 미지급금으로 분계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아마도 약속어음을 받을 어음 혹은 지급어음이겠네요. 지급어음으로 분계를 해서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부속 서류 작성하셔야겠네요. 1번. 제2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 자, 일단 첫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과 두 번째.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을 작성하래요.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직접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서식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부가가치 탭에 부속 명세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요. 2기 확정이네요. 그럼 10월부터 12월까지. 자, 이렇게 4가지 탭이 있고요. 저희 일단은 첫 번째 탭,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은 우리가 매입매출 전표 입력을 하실 때 54번 불공으로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개별 소비세 차량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접대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을 때 불공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었죠. 자,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지금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면세 사업과 관련이 있대요. 면세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계산서를 수취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대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 못 받겠죠. 원래는 세금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54번 불공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서는 면세사업 등 관련 5번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는 지금 8매였고요. 2천만 원에 2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수치분 중에 1번부터 8번까지 해당이 있다. 그러면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산 내역으로 들어갈게요. 자, 참고로 안분 계산 내역은 예정 때, 1기 예정, 2기 예정 때 입력을 하는 칸이고요. 정산 내역은 1기 확정, 2기 확정, 즉 확정 신고할 때 넣어주는 겁니다. 공급가액 기준으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전표 데이터는 불러오시면 안 되겠죠. 무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총 공통 매입세액. 자, 여기에서 3번 보시면 7월부터 12월까지. 자, 우리가 2기 확정 신고는 10월부터 12월이기 때문에 조회 기간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만 정산할 때는 7월부터 12월까지 자료가 다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공통 매입세액은 500만 원으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면세사업 확정 비율 총 공급가액. 자, 총 공급가액에는 7월부터 12월, 즉 2기 예정과 확정 전체, 2기 전체 중에서 합계 금액 2억 5천만 원을 적어줍니다. 과세와 면세 합친 금액, 자, 2억 5천 중에 면세 쪽의 매출액은 5천만 원이래요. 5천만 원. 자, 그럼 두 개 나눠주시면 면세 비율은 20%였다라는 거죠. 자, 그럼 500만 원 중에 20%에 해당하는 100만 원은 면세 쪽에 사용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2기 예정 때 불공제가 있다면 넣어줘라 라는 거예요. 자, 2기 예정 신고할 때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80만 원이죠. 자, 그럼 80만 원은 2기 예정 때 이미 불공제 받았기 때문에 100만 원 중에서 80만 원 빼고요. 나머지 20만 원만 2기 확정 때 불공제로 넣어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요. 여기에 왜 이 금액이 들어가는지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고요. 아무리 들어도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산은 7월부터 12월까지 2기 전체를 정산을 해보겠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총 공통 매입세액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금액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만 원이 나오도록 입력해 주시고 F11번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유형이 저희가 이때까지 몇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많이 어려워하시긴 하는데 숫자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나오는 유형 자체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잘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의 영세율 매출과 관련된 자료고요. 두 가지 부속 서류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수출 실적 명세서, 두 번째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자, 수출 실적 명세서부터 적어볼게요. 자, 부가가치 탭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 만약에 빨리 찾기 어렵다 그러면 프로그램 오른쪽 쪽에 돋보기 모양 보이시죠? 돋보기 모양 클릭을 하셔서 수출 실적 명세서 하시면 바로 이렇게 뜹니다. 자, 활용해 주시고 7월부터 9월까지. 자, 수출 신고 번호. 여기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자료 보시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수출 신고 번호 넣어주시고 선적 일자 2024년 7월 22일 통화코드 F2 해주시고 USD 환율은 1,400원 외화 3만 달러 그럼 두 개 곱해서 원화 자동으로 산출되고요. 거래처가 있다면 걸어주시면 되는데 거래처가 지금 없죠. 여기까지 해주시고 F11번 저장. 크게 어렵지 않다, 그죠? 자, 참고로 기타 영세율 적용 있죠. 자, 기타 영세율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했다라는 식으로 나올 거고요. 기타 영세율 적용은 바로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구매 확인서와 전자세금 계산서래요. 구매 확인서 내역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볼게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자, 들어가 주시고요. 7월부터 9월까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고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2번 구매 확인서고요. 서류 번호 2024-0731-555 발급일 2024년 8월 5일. 자, 그 다음에 품목은 지금 없죠. 그러면 비워두세요. 거래처. 거래처는 하단에 자, 여기를 보시면 최강전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최강전자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F2에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금액은 7천만 원.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F11번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 및 마감하여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행하시오. 자, 마감하라고 되어 있는데 마감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저희가 마감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참고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 볼게요.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자, 들어갔더니 빨간색으로 마감이라고 적혀 있죠. 자, F3번 마감 취소. 자, 마감 취소하시면 마감이라는 빨간 글자가 사라지고요. F3번 마감.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또 F3번 마감. 그럼 이렇게 빨갛게 마감 버튼이 들어갑니다. 마감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2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서 완료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전자신고 탭에서 전자신고 클릭해 주시고 4월부터 6월까지 쭉 엔터. 자, 지금 마감 뜨죠? F4번 제작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비밀번호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비밀번호는 1234, 1234로 입력한다 라고 적혀 있네요.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F6번 홈택스 바로 가기.
자, 우리 부가세 신고 납부는 홈택스라는 사이트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뭐 제출 절차라고 팝업창이 뜨는데 끄면 되고요. 부가세 신고 홈택스로 들어왔어요. 그죠? 자, 찾아보기 클릭해 주시고 저희가 아까 전자 파일로 만들어 놓은 이 부가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오류가 있는지 검증해 주셔야겠죠. 형식 검증하기, 비밀번호는 1234, 1234 확인. 자, 지금 결과하기, 내용 검증하기 쭉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전자 파일 제출. 자, 그럼 가세 표준과 실제 납부할 세액이 뜨고요. 저희는 바로 전자 파일 제출하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신고서 접수증이 잘 뜬다면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순서 숙지 잘 하셔서 헤매지 않고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풀어봤고요. 나머지 문제 4번, 5번은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